안녕하세요. 버블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새벽에 날아온 금융시장의 대위기, 이거 진작에 시작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빼꼼히 살짝 조짐을 보이다가 다시 뒤로 물러서 있고, 그러다가 다시 한 발을 슬쩍 걸치듯이 이 조짐의 스텝을 다시 밟기 시작하고, 이러기를 몇 차례, 결국엔 목적지가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아마도 11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본격적인 정체를 드러낼 거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금융시장 자체가 상당히 혼조세로 가는 듯 하다가 다시 극단적으로 후진 기회를 넣는 것도 지금 흐름 자체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미국 주식시장이 오늘 새벽에 거의 한 방 크게 맞았죠. 나스닥은 거의 1% 넘게 나락이 갔고, 다우존스 역시도 0.75%, 게다가 S&P 500 역시도 0.76%로 낙폭이 큰 궤적으로 크게 움직였었는데요. 이게 며칠간 살짝 조짐을 보이다가 결국에 휘청거리는 모습으로 돌아섰는데, 이 증시에서 이렇게 낙폭이 큰 스팟이 연속적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하면 금융시장은 이미 선제적인 기대 심리에서의 이 아래 공포라는 그림자가 가득하게 드리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죠. 한국 부동산 시장도 똑같은 양상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매주 발표되는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 들락날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이 전체적인 궤적의 행보는 전부 하락 지수로 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꺾인다는 것 자체가 무게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상승세로 가는 듯 보이는 궤적처럼 느껴져도 이 결국엔 물먹은 솜처럼 하향으로 향하는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시장이 전형적으로 이런 자본의 흐름들이 상당한 악재라는 무게를 달고 돈이 날아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이 변동성이 이렇게 자산시장의 변동성과 서로 꼭지점에선 연결이 아주 긴밀하게 돼 있다는 얘기.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너는 내 운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유럽의 반도체 기업 ASML이 실적 발표에서 거의 충격적인 전망 쏟아내면서 그냥 반도체주도 엎어지고 전체적인 미국 주가가 벌러덩 누워버리게 된 건데, 당연히 AI 관련 인공지능 관련주는 나락이 갈 수밖에 없었고요. 위험 회피 심리 제대로 발동이 된 건데, ASML이 올해 매출은 30% 정도 늘어난 추이를 보였지만 내년 전망 자체가 암울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면서 기대치를 확 꺾어버리는 수치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내년 순매출 전망은 300억 유로에서 350억 유로 정도, 내년 전망에 반토막이 나는 그런 예상치 내놓으면서 그냥 주가가 16% 이상 빠지게 되는 사단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만큼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낙관적이지 못하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매출은 30%를 뛰어넘는 허들을 날아다니는 실적을 냈지만 반도체 산업 분야가 미래 먹거리라서 당장 내년 매출 전망이 악화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자마자 고스란히 날개가 꺾여버린 건데, 당연히 관련 기술주들, 엔비디아, TSMC 등등등 영락없이 물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국내 아파트 상황이 교묘하게 맞물려 있는 게, 부동산 시장 역시도 지금 호가장세로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 같아도 갈수록 태산이라는 얘기죠. 대출 규제가 더욱 타이트하게 전개가 될 거고, 오늘 당장 코픽스 금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동안 코픽스가 계속적인 하락세 보이면서 은행주담대, 특히 코픽스는 변동금리에 적용이 되는 금리죠. 대체로 대출 수요들이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 8월에 10조가량 가계대출을 실행을 시킬 때 내려가는 코픽스 보고 변동금리의 선택지를 정했었는데, 이거 눈탱이 밤탱이 맞게 생겼습니다. 이게 코픽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주담대 금리, 변동금리 특히 다시 오를 수밖에 없죠. 특히 오르는 속도도 상당히 지금 가파른데 코픽스 금리까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건
앞으로가 더 엄청난 금리 충격이 올 수 있을 가능성 높아질 수 있고요. 그냥 거의 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죠. ASMR 네덜란드 반도체 주식이 16% 이상의 낙폭으로 크게 출렁거린 이유처럼 앞으로의 전망들, 자본시장이나 자산시장 더 하드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전망도 밝지 못하다는 얘기고요. 그냥 고스란히 2달간의 상승분 다 내어줘도 너무 모자란다는 얘기죠. 하루 만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국내 부동산 시장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면에서 더욱 요동칠 가능성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장세보다 이후의 장세가 더욱 이 시계가 안 보일 정도니 집값 전문가들 예상처럼 강한 보합에서 머문다? 노노노노. 이건 낙관적 해석에 불과하고요. 앞으로가 더 첩첩산중인데 무슨 해괴한 논리를 펴는 것도 아니고 급속도로 집값 자체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런 분위기는 오늘 코스피 장세의 직격탄이 될 거 뻔할 뻔짜죠. 하루 이틀 살짝 올라섰던 코스피는 오늘 새벽 나스닥 기술주들의 폭락 사태 때문에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장세가 진행 중에 있는데 초반 장세 1% 이상 빠지고 있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정신없이 빼고 있는 와중에 있고 이렇게 그냥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는 동조화를 떠나서 거의 쌍둥이라 보면 되는 거고 게다가 이 부동산 시장은 거의 인감도장 찍듯이 이런 금융시장의 장세를 고스란히 빨간 인주 묻혀서 꾹 하고 인장을 찍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확인 도장 찍는 분위기로 자산시장 흐름도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뜨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표적인 기술주 삼성전자는 다시 6만 선에서 깨졌고 벌써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네요. 그만큼 네덜란드 반도체 회사의 매출 자체가 내년도에 이 반토막이 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같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수요가 썰물처럼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게다가 하이닉스 역시도 3% 이상 빠지고 있네요. 거의 반도체주 직격탄이 되어버리고 있는데요. ASML이 새벽에 16% 정도 빠졌으니까 그냥 모든 한국 주식 종목들 역시도 어디 빨간불이 들어온 곳이 없을 정도로 LG솔루션 외에는 모든 장세가 썰물처럼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코스피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바로 외국인 매수세가 사라지고 있다는 건데 결국 팔자가 대세가 됐고 사자는 개농 감추듯이 시장에서 순삭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 급감하고 있는 거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단적으로 30% 이상이 빠졌습니다. 이게 현재 나타난 성적이라면 앞으로는 더욱 심각할 거라는 게 악화되는 지표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 공식을 부른 건데 9월은 40% 이상이 빠질 수 있는 궤적으로 가고 있죠. 거래량이 거의 반토막이 난다는 건 시장에서 사자 매수세가 실종이 된다는 얘기고 이게 반작용으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매일매일 매도를 치는 파일을 급격하게 늘리는 것처럼 이제 호가 뒤에 숨어있던 집주인들이 가격표 겸손하게 내리고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집값에 갇히게 되는 엄청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금융시장 정말 난리가 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우리가 왜 증시를 뚫어져라 봐야 하느냐? 그 해답이 바로 부동산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젠 증시와 부동산이 각자 도생의 길로 가던 시대 끝났어요. 증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곧바로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당연히 예고편을 볼 수 있으니 앞으로 그림이 어떻게 펼쳐질지 뻔히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는 얘기.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심에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금융시장에선 외자가 빠져나가는 자금이 쪼여지는 이 아라비아 사막화가 진행이 되면서 동시에 부동산 역시도 대출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외자가 빠져나가면 국내 현금도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말머리 역할을 하는 게 증시의 외자 유출인데 당연히 국내 돈이 돌 수가 없는 경색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걸 억지로 대출로 메꾸려고 천문학적인 수요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은행 창구가 다를 정도의 10조 가까운 가계대출을 일으킨 건데
결국 없는 돈 억지로 짜내려 하니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수요는 고스란히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채인 것 뻔하고 제때 막지 못하면 터질 건 분명한 시한폭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내려도 이건 방법이 없는 거라. 시중은행 대출 규제는 확실히 세팅되지 않으면 위기가 오는 거 분명하니까. 그러니 반포대장 아파트 한 달 만에 10억이 쏙 빠지는 사건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크롤 리버파크 최근에 51억에서 40억으로 빠졌습니다. 급격한 가격 변동을 보이는 추세이기도 한데 이거 자세히 뜯어보면 최고가 51억은 아직도 미등기야. 근데 9월 20일에 거래가 된 10억이 떨어진 거래는 거의 뭐 빛의 속도로 등기가 되어버렸죠. 결국엔 상급지 가격이 상당 부분 최후까지 등기를 치느냐 마느냐의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결국 가격 자체가 매수세가 끌어올리는 가격이라기보다는 단지가 아파트 단지 자체가 앞으로 어떤 가격표를 달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희망 가격표를 달고 있었던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거래를 하면 빨리빨리 등기를 쳐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대기 수요들은 조금이라도 가격 면에서 차이가 벌어진다라고 하면 뭐 용납없이 엄청난 쏠림 현상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 수방사 부지 본청약 진행이 됐었죠. 22가구 본청약이라 공급수도 뭐 되게 적었어요. 근데 이번에 본청약 가격이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보다 최대 8천만 원까지 오르는 아주 기현상 보이면서 사전청약 가격이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이유로 뭐 수방사 부지에 당첨이 되고도 뭐 취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장 뭐 수방사 부지 분양가는 9억이 넘어가고 있죠. 무늬만 공공분양이라는 소리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아무리 뭐 한강뷰가 가능한 아파트라 해도 공공분양이 이제 뭐 10억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순위 마감했는데 2만 5천 명 몰렸습니다. 경쟁률만 1100대 1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고요. 결국에 이렇게 상급지에 쏠리는 이유는 반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상급지가 끊임없이 오를 가능성이 아니라 상급지가 끊임없이 내려가는 방파제 역할을 그래도 해줄 거라는 거.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 집값의 상쇄 효과가 결국에 모든 가격표를 바꿔놓을 텐데 그래도 상급지는 낙폭이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위험 회피 심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일본의 버블은 도쿄 가장 핵심 입지 아파트부터 뭐 무너지기 시작한 사례를 봐도 결코 상급지가 도미노식 방파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종목들 다 쓰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시장에서도 이제 금융 판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미친 듯이 올랐던 곳 위주로 타격이 가해지는 자산시장의 해체와 재편 현상이 그 어떤 부동산 히스토리상에서 만나볼 수 없었던 새로운 스토리를 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죠.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신다면 절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부동산 변곡점의 가능성이 큰 시기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두 눈으로 봐도 믿겨지지 않는 드라마틱한 일들 벌어지게 될 거니까 잘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새벽에 터진 이 금융시장의 대변곡점, 그렇게 뭐 차세대 먹거리 양산의 발화점이 될 것 같았던 종목들이 뭐 우수수, 부동산 시장 역시도 상급지가 이 최후의 보루가 될 거라는 생각 역시도 한 달 만에 10억이 털썩 주저앉는 모습처럼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의 대변화는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질지 지켜보시면서 이후의 틈새 잘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